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기소에 따라서 오늘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제 기소를 했는데 오늘 배당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원지법에 이 부정부패를 담당하는 이 재판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건이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그 사건 순서에 따라서 검찰도 기소를 하게 되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사건 순서대로 맞는 것을 전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도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중앙지법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맡게 됩니다. 신진우가 예상대로 이제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을 맡았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월 11일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화영은 9년 6개월형을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3자 뇌물죄로 이번에 이재명과 함께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뭐 별다른 그게 없으면 더 중형, 형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이 이재명도 걸리고 이화영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제3자 뇌물 이 부분을 그래도 좀 벗어나고 또 지금까지 9년 6개월 이 형 조금 덜기 위해서는 진실을 불어야 합니다. 자신이 불면 이재명이 모두 시킨 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이화영은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오늘 잠수를 탔다라고 하죠. 오늘 비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의논할 겁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 부분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이화영이 입을 열게 될 것이다. 결국 이화영 자신이 살기 위해서 특히 김성태에 대해서 다음 달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화영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사이에 두고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재명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이 재판 빨리 끝내야 된다.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화영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이재명이 주장하듯이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판사가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화영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거절이 됐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엇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관련해서 이재명, 이 김성태, 이화영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또 재판에서 지난 2년 동안 사법방해,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계속 시도할 텐데 이걸 막고 어떻게 이재명의 재판을 2027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가 그 전에 모두 끝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4개의 재판이 됐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를 묶어서 한 재판이고 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이제 대북 송금 이렇게 재판이 4가지가 됐습니다. 사건으로 보면 7가지죠. 여기에 이번 달 안에 이재명은 기소가 또 하나 더 됩니다. 수원지검이 이미 밝혔습니다. 이 법인카드 비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달에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카드 비리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이제 5개가 됩니다. 현재 이재명이 3가지 재판을 이 위정교사는 한 달에 한 번쯤, 선거법 위반은 2주일에 한 번쯤, 또 이 대장동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재판이 4개가 됐고 이 맡고 있는 판사도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김동현 판사가 대장동과 이 위정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은 재판 판사가 사표를 내서 지난 2월에 사표를 내서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한승진 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판사가 이재명의 4개 재판을 맡고 있고 이달 안으로 이재명의 법인카드 비리 기소가 되면 또 재판이 하나 더 늘게 됩니다. 이 재판 속도입니다. 이 재판을 얼마나 자주 열 것이냐, 이것도 검사 측과 변호인 측, 피의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현, 한성진, 신진우 판사들이 이제 서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의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특히 대법원에서도 행정처를 통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떠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4가지 재판, 5가지 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이 성격도 간단하고 선거법 위반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이 위정교사 선거법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아무리 재판 지연을 꾀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을 자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총선 때문에 열지 못하다가 위정교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위정교사를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면 이 위정교사는 다음 달에 바로 1심이 나오고 곧 재판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1년, 2년 징역형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 다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내일 판결, 1심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년을 끌었습니다. 6개월 안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을 여기에서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나와도 어떤 범죄든 집행유예만 나오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 이제 재판이 5개가 되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행정처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5개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으로 나뉘어서 일주일에 5번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많을 경우에 이 재판을 열기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합니다. 되돌아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고요. 또 구속이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재판을 좀 조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 대북송금 가지고 다툴 건 없습니다. 이화영에 의해서 거의 다 끝났는데도 아마 이재명이 또 새로운 내용으로 7명의 지금 변호사를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 박균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바꾸게 될 겁니다. 이 이재명의 대장동과 이 대북송금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특히 위정교사는 올해 안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공범인 김진성이 자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위증을 해서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해서 그 이재명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죠. 이러면 2년 징역형입니다. 대부분 1년 6개월, 2년,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좀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많다고 계속 또 재판을 질질 늘리려고 할 겁니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판결의 내용이나 재판 일정 모두 판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4개, 5개가 될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5개가 되는 이런 뭐 전례가 없는 이런 경우를 맞아서 이 재판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재판 5번씩 열어도 됩니다. 5번씩 열어서 이재명 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지금 재판이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5개가 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대법관도 이제 3명이 바뀝니다. 8월부터. 그래서 대법관 후보 9명도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분위기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이재명의 5개 재판, 이걸 얼마나 빨리 열 수 있느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내년까지는 모두 끝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끝낼 수 있는데 끝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4개, 이제 조금 있으면 5개로 늘어납니다. 재판 일정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